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 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의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 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과 소관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김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과 팀장을 일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경례. 예, 반갑습니다. 보고 순서는 보건과 소관 2025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신규 및 역점 사업 3건과 일반 사업 중 공사 사업 1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일례적 반복적 사업은 보고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으로 보건과는 4개 팀 53명 정원에 현재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59페이지 연초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 신축 사업입니다. 군부대 이전 인센티브를 연계한 연초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 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 밀착형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코자 연초면 죽토리 1100-4번지 외 14필지에 연초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연면적 1000해배의 맨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및 가남 경로당 마을회관 지상 3층 규모로 신축 예정입니다. 부지 매입 및 철거 등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실시 설계를 할 계획이며 2026년까지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역점 사업으로 치매 안심 하세효 치매 돌봄 통합 관리 서비스 사업입니다. 치매 환자 상담 및 등록 관리, 맞춤형 사례 관리, 치매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기금 및 도비 포함 4억 9천만 원이며 추진 계획으로 수요자 중심 원스톱 시스템 운영을 통한 치매 환자 2,250명을 상담 및 등록 관리와 가가호 밀착형 치매 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 사각지대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및 맞춤형 사례관리, 조물품 14종 무상 공급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치매 환자 및 보호자 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치매 관리 역할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66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기업배달 복지 등기 우편 서비스 사업입니다. 거제시 우체국과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신규 등록자 최근 6개월간 서비스 미이용자 등 대상자를 선정하여 월 1회 전자우편 서비스 활용, 우편물 제작 발송 의뢰 및 위기가구 방문 조사 및 서비스 제공, 자원 연계 등 사후 관리를 통해 돌봄 취약 치매 환자 적극 발굴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69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제공하는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 사업으로 총 사업비, 국비 및 도비 포함 총 1억 4천만 원이며 시민의 마음 건강 돌봄을 통한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 발견을 통해 올해 7월부터 맨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았으며 전문 상담 서비스 총 8회 이용 바우처 제공으로 연간 26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건과 소관 2025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지금 이제 이렇게 업무 보고하신 내용들이 다 뭐 내년에 새로 이제 신규로 하는 사업들 위주로 이렇게 보고해 주신 거죠? 예, 신규 역점 사업하고 신규 신규. 사업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연초 보건 건강정진형 보건지수 공사 관련하고 중요 사항만 먼저 보고 드리고 연례 네. 반복적인 사업은 그 보고서로 가름하는 네, 그렇게 하죠.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257페이지요. 기본 현황에 우리 정현원 현황에 이게 지금 6분이 모자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네, 그죠? 이게 왜 이래 6분이나 모자랍니까? 또 8급에는 보면은 또 12분이 또 모자라고.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전체적인 이 인력 충원 차원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예. 있고 지금 현재 충원이 지금 안 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이게 왜 뭐 이렇게 보건소 물론 뭐 보건소 일이 힘들겠지요. 뭐 민원부터 해가지고 뭐 또 조금 여러 어떤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시다 보니까 그뭐 교통과도 뭐 눈물가인가 뭐 고통가인가 하듯이 그러면 그 고통가에서 지금 또 보건소요 또 엄청 또 힘든 대로 또 갔네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아닙니다. 더 쉽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259페이지 한번. 이제 뭐 연초면 이전 신축 사업 이제 이런 거 할 때 잘 좀 이렇게 하셔야 될 게 뭐 결국은 나중에 뒤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조금 다양하게 실험 테스트 할 수 있는 그런 뭐 시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조금 한번 염두에 두시라 그런 말씀드리고 269페이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이게 사업 대상이 우리가 우울, 불안, 뭐 정서, 어려움이 있는 거제 시민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저도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제 전공을 하다 보니까 뭐 앵자이티 그러니까 불안도 그렇고 대부분이 우울 그러니까 이제 1번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1번이 스트레스, 2번이 이제 우울증, 3번이 우울증이 넘어가면은 초킹 상태가 옵니다. 그러니까 초킹 상태라는 것은 뭐냐면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뭐 자살 충동을 느낀다든지 하는 이제 이런 이제 그게 이제 그 매뉴얼이 있어요. 딱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이 우울 그러니까 뭐 사람은 이 스트레스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환경에서 어라우즐 레벨 그러니까 각성 수준하고도 또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지금 뭐 내가 우울증이라는 걸 진단을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내 기분 나쁜 자체가 우울증입니다. 스트레스고 이게 심화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초킹 상태가 오고 그래서 이 우울증 환자한테 힘내라, 일 나가라, 여행 가자 이런 말들이 제일 치명적인 거랍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이제 우리 상담하는 카운셀링하는 상담하시는 이런 분들한테도 좀 잘 좀 이렇게 교육이 좀 돼야 되지 않느냐. 이 원인은요, 가정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이제 또 뭐 편부모다, 뭐 내지는 뭐 우리 어린이들도 요즘 이제 뭐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정말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이런 데는. 예. 하여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70페이지. 이 자살 예방 사업은 이제 요거 참 잘 하시는데 제가 요걸 한번 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문화회관하고 소통을 좀 하셔서 제가 알기로 그 자살 예방 연극이 있습니다. 서울 대학로 가면은 아주 그 히트를 한번 쳤어요. 우리 그제 씨가 지금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계속 또 뭐 자살률 우리 자살률이 어떻게 되면 그제 씨가 전체 작년 같은 거 한 76명하고 20.6%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경남에서 1등입니까? 경남에서 한 7위 정도 합니다. 7위. 전국에서는 전국에서는 조금 위에 그래도 위에입니까? 76
6위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243개 중에 제법 높은 거네요. 그래서 요거는 저 문화회관 관장님하고 언론을 한번 하셔가지고 문화회관 예산으로 하든 우리 그 보건소 예산으로 하든 이 자살 예방 연극 그거 보고 아주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 문화, 예술, 이 스포츠 이게 그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풀 데가 없기 때문에 주로 옛날에는 다 이제 노래방 가가지고 이제 이제 고함 지르고 하는 이제 이런 거 있는데 하루에 우리가 하늘을 볼 수도 없고 하늘을 보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그다음에 고함 지를 수 있는 내 몸에 있는 이런 울분을 터뜨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심리학 박사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쪽으로 연극이나 스포츠나 이런 데가 그래서 걷기 우리 보건소님 계시지만은 걷기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게 기본입니다. 스트레스, 우울증 감소, 예방. 특히 이제 걷기 같은 경우도 그냥 걷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형태가 있겠지만은 라디엔티어링이라는 그러니까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뭐 라디오를 들으면서 같이 똑같은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이제 그 멘트가 어떤 조용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제 아이디어 싸움인 것 같아요. 뭘 하나 하더라도. 그래서 하여튼 고통가에서 다시 또 보건소로 힘들게 우리 김병수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어쨌든 팀장님들하고 잘 하셔가지고 결국은 이건 우리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자살 부분은 전 국민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하여튼 잘 좀 이렇게 해서 연극 그거 보고 많이 어떤 치유가 됐다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걸 좀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사님. 조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질문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우리 연초면 보건소가 사실은 2022년도 6월 8일 우리 원안 가결에 통과를 시켰는데 아직도 지금 삽을 못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요거 묻자면 우리 한 필지가 전번에 15개 필지 중에서 한 필지가 남았는데 그 지금 어떻게 협의가 됐습니까? 이건택 씨 부분인데 네. 당초에 그분이 요구했던 사항을 마을에서 자치위원회에서 연초면 자치위원회에서 네. 해결하고 합의가 됐는데 이분이 중간에 또 틀어버린 것 같아요 보니까. 네네.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저께 면장님과 자치위원장이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올해 안에는 좀 해결을 해주라. 자기들이 해결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예. 우리 발전협의회나 주민자치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1100-108-7번지인가 그랬는데 네, 예,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이분 안 하시면 이 예. 필지 빼고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쏙 지금 빼고 진행하세요. 하고 있습니다. 그 예, 건물하고는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뒤에 추후에 매입을 해도 주차장으로 쓰기 때문에 그걸 일단 제껴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까지 네네. 지금 그래서 이분 필지는 제외를 하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지금 벌써 2년이 지나왔고 협의가 됐으면 벌써 됐을 건데 자꾸 반복을 하시니까 그냥 빼고 진행하는 게 낫고 진행하다가 파신다면 다시 매입을 하고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하십시오. 진행하겠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261페이지네요. 우리가 이제 보건지소가 이렇게 11개 지소가 있는데 이제 우리 사실 지역 주민의 요구도에 맞춰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 방문 갔을 때 한 군데는 너무 실효성이 없이 조금 인원도 작고 이용률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이 보건지소의 역할이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참 안타깝다. 이제 인재가 와서 어떻게 보면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실효성이 떨어져서 우리 이용률이 떨어지는 보건지소 이런 거는 몇 개 이렇게 체크를 해봤습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는 이용률이라고는 따지면 안 되고요. 네네. 지금 현재 가장 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개념이 네네. 우리 시민들의 가장 기초적인 의료 시설이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국가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 이런 시설이거든요. 비상 사태라든지 네네. 이런데 질병 이제 감염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치를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부분은
거의 촌지역이기 때문에 마을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 그다음에 고질 그 장기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약타로 오시는 분들, 뭐 이런 네. 것을 운영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 인원이 많든 인원이 작든 우리 주민들의 사실은 복리잖아요. 네. 그래서 강력하게 이야기는 못 하는데 보건 그 이용률이 지나치게 많이 떨어지고 이런 데는 사실은 더 먼 남부나 동부나 이런 데서 조금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무조건 똑같이 배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건소가 진짜로 필요한 곳에 의사 선생님을 예를 들어서 하목 간다 하면은 하루도 배려할 수도 있고 이거를 조금 우리 생각에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장 그렇게 방문을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그거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뭐 다른 거는 우리 이번에도 우리 과장님 그 치매 조례를 해가지고 바깥에서 우리 치매 환자다 노인 인구가 3만 4천 명 정도 34,500명 정도에 하는데 이제 그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고 또 잘했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는데 그 치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은 요 작년에 프로그램하고 올해 프로그램하고 제가 분석을 해가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은 잘 하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니까 홈페이지 관리나 그다음에 홍보나 이런 것들도 좀 섬세한 부분도 또 계속 과장님 오시고는 잘 챙기고 있어요. 꼭 그런 부분 좀 챙겨주시고 우리 조금 전에 270페이지에 제가 자살을 들어서부터 우리 소장님 조금 많이 뽑았는데 자살률이나 프로그램이나 어떤 강사를 쓰고 어떤 내용을 하느냐 한 2년 내내 그 자살에 대해서 제가 뭐 5분 발의도 하고 이렇게 해갖고 우리 보건소에서 진짜 많이 힘들었고 신경을 많이 썼는데 7위잖아요. 경상남도 7위. 근데 시장님이 다니면서 1위라고 하고 있어요. 시장님부터 빨리 정확한 지식을 좀 전해 주십시오. 요즘에 이렇게 축제장 다니고 이러면 우리 경상남도에서 우리 거제시가 자살률이 너무 높다. 1, 2위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시거든요.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한번 좀 수정을 해야 될 건데 오늘 이 이양 나서니까 소장님이 앞전에도 2위를 한 적도 있고 하는데 1위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제 경남도에 예, 예. 2019년도 18년 그때에 이제 그때 저희가 경남 1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1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한번.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 우리가 2022년도부터 소장님하고 프로그램하고 치매 관리 뭐 이런 피드백하고 이런 걸 다 제가 모든 걸 다 받아봤잖아요. 올해는 나는 7위로 알고 있는데 그 시장님이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분위기가 좀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세요. 네, 작년에 7위였고요. 올해는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 8월까지는 한 41명 정도가 자살을 그러니까 나오는데 완전히 쑥 많이 떨어졌거든요. 줄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100명 가까이 하고 100명이 넘은 적도 있고 90몇 명이고 소장님 생각나십니까? 왜? 없습니다. 한 그 82명. 100명 가까이로 네네. 80몇 명, 87명, 86명 이렇게 해갖고 내가 어제 그럼 5분 발의까지 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지? 요 정신 자살자 데이터가 예. 그해는 통계가 집계가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 이제 저희들이 작년 이제 자살자 통계가 최종 네. 76명에서 이제 경남에 7위고 전국에 76위로 통계가 네,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 정확한 정보를 주시고 사실은 우리 과장님 이제 얼마 전에 오셔가지고 그랬는데 소장님들하고 요 파트에 자살 파트는 저하고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 그래서 뭐 사례 관리나 그다음에 뭐 고위험군 관리 뭐 마음 건강 챙기기 이런 것들이 참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보면은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이라고 이거 국가에서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예 이거를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260명 정도를 상담하고 지원할 계획이 있잖아요. 그죠? 예.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260명 정도를 상담을 진행을 할 수 있는 전문 상담사 각 파트별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럼 예, 어떤 다 식으로 모집할 겁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그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가지신 네, 분들, 네. 그럼 그다음에 교수분들, 네, 네. 예, 이런 분들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네, 네.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상담사도
이렇게 사람에 따라 다 조금 틀리거든요. 좀 따뜻하게 접하는 부분들이 있고 공감을 많이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직업의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관리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담하고 이럴 때 한 번씩 둘러보시고 그 만족도 조사를 조금 하시고 이래 그 우리가 끝까지 뭐 하여튼 체크리스트를 만들든 어떻든 자살에 관한 상담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네.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마치겠습니다. 정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태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그 우리 257페이지에 정신건강팀이 내가 2018년도에 들어왔을 때보다는 그때 뭐 인원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때 뭐 당시 병강주 시장한테 말씀도 드렸어요. 좀 늘긴 늘었는데 요즘 뭐 자살을 정부에서도 어느 정부든 이 정부나 저 정부나 아마 다 사실은 국가 재난으로 막 분류를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인원이 뭐 늘긴 늘었습니다만은 좀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한 6명 정도 지금 정원 계획을 계속 정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도 한 2명이 또 신규 발령을 받아봤고, 네네. 예, 그러면은 이 채워지면은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예전 처음 뭐 들어왔을 때는 제가 그때 들어오자 2016년도에 우리가 90명이 돌아가셨는데 90명 자살할 때 그때 제 친구도 한 명 자살을 해가지고 그때 한참 조선 위기 때 그때 많은 노동자들이 사실 자살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리고 우리가 또 정신보건팀에서 그 정신건강팀에서 자료를 제가 받아봐가지고 좀 특이한 게 우리는 사실은 10대 자살률도 좀 높은 것 같고 또 10대 자살률이 높으면 또 전체 자살률도 또 증가를 하더라고요. 작년에 10대 자살률 1명인데 이제 우리가 63명까지 떨어지고 이게 어떤 가정에 그러니까 아버지라든지 이게 예전 조사를 보니까 최소 1명 자살하면 25.7명 한 26명한테 영향을 끼친다 하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또 그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일 테고 직계 가족일 테고 참 작년까지는 그나마 뭐 괜찮았는데 63명인데 그러니까 작년에는 또 76명으로 그리고 또 재작년에는 저는 사실 이 데이터 보고 맞나 싶었는데 남자 54명, 여자 9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비가 엄청나게 차이 나지 않습니까? 한 5배? 보통 3대 1인데 5배, 6배 차이 나면 우리 그 제도는 그러니까 남성 자살률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다 아닙니까? 이게 좀 마초적인 동네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산업의 형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남성에 특화된 중년 남성, 특히나 3, 4, 50대 어떤 가장 경제 중추고 가정이 그 또 가정에 봤을 때는 가장 그 자식들한테 가장 중요한 시기 때 그런 가장들이 지금 목숨을 끌는데 그런 부분 좀 특화된 사업으로 한번 해 보셨으면 물론 하고 계시던데 뭐 고립 가구 뭐 이런 부분 그런데 한 번 더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현재 그럼 4명인데 2명 정도 더 정원이 됐다. 네, 2명은 왜냐하면 정해졌고 또 신규 발령이 될 테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걱정이 좀 있는 게 이제 우리가 보건소도 막 짓고 막 이런 부분은 저는 이거 처음에는 무슨 보건소를 또 72억 원이나 이렇게 작은 돈은 아닌데 이래도 뭐 경로당하고 두루두루 복합시설을 한다니까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올해 어쨌든 의료 대난 때문에 의사 고시 그 응시율이 작년 대비 10분의 1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면 내년 기준으로 하면 새로운 의사가 이 말 그대로 나오는 게 전년 대비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요즘 또 이제 의대생들이 공중보건의를 할 바에야 현역 18개월 가면 끝난다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현역을 가자 이래가지고 현역 그 입대율이 30, 40%까지 올라쁘고 이제 그러니까 결국 공보의 수급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렇게 이제 지역의 의료가 도시에 비해서 발달하지 못한 곳에서는 그래도
이 공보위에 대한 이게 좀 중요한데 그래서 내년 공보위 수습 대책이나 말 그대로 어떻게 할 건지 수급 대책이죠. 그리고 공보위 없을 시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미리 좀 수립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현실이니까. 예, 하지 말고 그럼 수립을 좀 하실랍니까? 지금 그거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하고 계셨습니까? 예,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년에 공보위가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총 일반 의사가 5명 있습니다. 공보위가 5명 있는데 내년 4월에 4명이 제대를 합니다. 1명이 남는데 병무청에서 어떻게 배부를 할지 모르겠는데 의사 수급 문제를 배부될 의사가 없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소가 가장 큰 문제인데 보건소 관리 의사를 한번 채용을 해가지고 별도 채용을 해가지고 관리 의사를 두는 걸로 막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도 안 오시는데 뭐 관리 의사가 지금 연봉을 받쳐줄 수 있습니까? 예, 연봉을 전체적으로는 받쳐주지 못하지만은도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그러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저 어디 함양인가 뭐 거기는 그런 분이 오긴 아니 좀 왔다더라고요 보니까. 간호법 개정이 예. 안 됐죠. 근데 좀 우리 저 무슨 간호사라고 그럼 그 의사 예. 그런 간호사님들 좀 활용하시는 것도 그분들도 사실 필드에서 뛰면서 누구보다 제가 보기엔 그 공보위 그 보다 오히려 임상 경험이라든지 실제 이런 경험은 훨씬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이라도 수급을 해서 공보위에 이 장기간 빈 공백은 생기지 않겠지만 현재로는 의료계나 정부나 저 답이 없는 상황이니까. 예. 아이고야. 그게 만약에 간호법이 개정이 됐으면 가능했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걸 그 부분은 의사협회에서 다 반대를 했죠. 네. 그 좀 잘 좀 논해 주십시오. 뭐. 예, 그렇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의료계하고 정부하고 싸우는 건 싸우는 거고 우리는 우리가 할 건 해야 되니까 의료 공백 없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어제 정보통신과하고도 했던 부분인데 정보통신과에 스마트 경로당 사업하고 화상 AI 이제 시스템 구축한다는데 보건소에서 좀 가져갔으면 한다는. 왜냐하면 이제 여기도 보니까 건강정신과인가? 건강정신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럼 건강정신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치매 안심하세요 여기서 노인 실종 예방 사업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인가 치매 안심센터 갔더니 그 배 감정이라든지 지문 등 사전 등록 이게 그 보호자들이 좀 동의를 안 해줘서 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라던데 요즘은 좀 어떻습니까? 그때 사실은 치매 환자 한 분 실종돼 가지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가까이서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김민자 그 팀장 그 하고 있을 때 좀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맨날 뭐 문자에 뭐 배회하고 있는 누구실 찾습니다. 문자는 왔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인식부하고 예. 그다음에 실종 대응 카드하고 그다음에 우리 스마트 워치 네네네. 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그 가족들의 동의하에 그 전부 다 신청을 해가지고 하면은 괜찮은데 그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지문도- 왜 그거 요금도 지원해 준다면서요? 예, 다 그 스마트 기기나 다 배회 해주고 감지기나 있습니다. 예, 해주고 있는데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지문 등록 이런 문제도 있고 잘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가족의 예.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교육 가족이 내 부모를 대하는 예, 그 치매 유병자를 안심센터에서 대하는 지금 가족들도 대상으로도 교육도 좀 하고 이렇다 보니까 인식 변화가 최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예.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그 우리 이쪽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 앞전에 그거 했는데 우리 보건소장님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듣고 싶은데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네, 우리 어머니께서 앞에 이제 그거 청소년 중독 관련해서 오픈 자유 발언하셨을 때 제가 이제 회의 마치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중독 통합 지원센터가 54개소, 우리 경남에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 저희 부서에 이제 전화를 했을 때 우리 지역에는 그런 자원이
없어서 이제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었어요. 그런 부분은 인력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다들 요 센터를 다 위탁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관 내에는 정신 의료기관 21세기 한일병원이 있는데 여기는 연세 많으신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고 거의 만성 정신질환자 치료 위주로 진료를 하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 전문이던데.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 사회에 만일에 저희들이 거제시가 보건복지부의 중독 통합지원센터 사업을 보조 사업을 따와서 운영을 한다 해도 21세기 한일병원이 운영하기에는 외부로 좀 네, 주시면 안 그래서 되는 이제 외부로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영상대학교도 정신과 쪽으로 유명하던데. 네, 그리하고 이제 거기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 정책과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중독통합지원센터를 사업을 이제 개소를 계획을 하는데 지금 2026년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2025년까지는 지금 사업이 신청이 다 완료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한번 이제 복지부에서 문서가 오면 사업 공모 문서가 오면 저희들이 그때 검토해서 사업을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셔도 왜냐면 남자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남자들 자살률이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특히나 뭐 남자들도 이런저런 뭐 중독에 저도 농담삼아 이야기 좀 저도 뭐 알코올 중독이라고 뭐 농담삼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렇게 다양하게 어쨌든 청소년이든 뭐든 다양한 전개 연령층이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뭐 남의 동네 또 가고 그러기는 좀 그렇잖아요. 네, 이제 경남 이제 이번에 보건소장 회의가 있었어요. 이제 저희 출장 갔다 오면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중독 지원센터 보건소장님들과 이런 잠깐 이제 미팅을 냈었는데 사실은 중독 통합 지원센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대상자들을 치료하고 연계하고 하는 그런 건수보다는 지역 사회에 이런 것들 예방하고 교육하고 하는 그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중독 통합 지원 센터는 없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이라든지 약물이라든지 인터넷 도박 이런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청소년 예방 사업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하고 계시겠죠. 네, 네, 네. 더 좀 전문화해서 뭐 하자 이런 부분이니까 네, 네. 그뭐 하여간 그 좀 긍정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유치 관계를 우리도 유치락 해야 되는 그 공모라고 네, 이제 해서 좀 될 수 보건복지부에 있도록 이제 사업 신청 그게 오면 그때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그걸 해서 사업을 노력해 주십시오.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네. 우리 치매 263페이지예요. 치매 안심마을 운영 지금 전에 우리 지정해갖고 운영을 했죠. 네네. 4개소였습니까? 총 우리 시는 1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11개소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를 우수 치매 안심마을 한 개소로 선정해갖고 다시 대표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죠. 우수는 지금 되어 있는 곳이 세 군데입니다. 예. 연초면 중촌, 네. 동북갑에, 사등 성포 이 경로당이 지금 현재 세 군데로 우수로 되어 있는 예, 겁니까? 세 개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수란 말은 치매에 걸린 분이 적다는 말이에요. 이런 마을 운영을 하면서 이 사업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관심도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가 가장 협조적이고 또 거기 이런 운영을 하면서 그 마을에 치매가 많이 안 생기고 어르신들이 막 그런 걸 대상으로 해가지고 선정을 한 게 우수 세 군데입니다. 그럼 우리 조사를 해보니 이 마을에는 치매에 좀 걸린 분들이 좀 조금 적다는- 덜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자, 무엇이 그런 사람들을 마을을 선정해서 뭔가 프로그램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원래 치매 걸린 분들한테 더 선정을 해야 되는 거라. 아니 전체 11개 경로당에 전부 다 프로그램 다 운영은 하고요. 그 중에서도 우수적으로는 이 세 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세 개 경로당을 선정을 해놓은 겁니다. 보기도 이런 그러면 선정이 되면 뭐 특별하게 이런-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뭐 아직 특별한 그런 거는 없고요. 매년 똑같은 예. 프로그램으로 예. 하는데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을 이 해주고 예. 마을이 최고로 우수하다라는 네. 홍보 홍보 효과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다른 데에도 파급 효과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해주고 하는 그런 겁니다. 뭐 이분들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치매가 안 걸리. 그런 이제 사례 그런 관리 사례 이런 건 조사를 아니고.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그- 사례 그러니까. 관리사들이 지금 계속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발굴해서 다른데 좀 전달을 파급 해갖고 효과를 높게 치매가 안 걸리게끔 하실 거라는 거죠. 제가 한 가지 더 우리 기업 배달 복지 등기 우편 서비스 이번에 신규로 간담회에서 보고 받았긴 한데 네. 우리가 이제 어쨌든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한 거잖아요. 숨어 있는 핵심이 그겁니다. 예, 예. 숨어 있는 분들을 지금 우리 거제시 우체국하고 업무 협약을 해서 네. 이 지원 대상자를 발굴해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좀 설명을 좀. 사례 관리사들이 있습니다. 요 상담하시는 분들이 예, 예. 가장 핵심이 뭔가 하면은 이분들이 혜택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예. 예, 예. 특히 6개월 이상 혜택을 못 보는 분들 이런 분들을 같은 경우는 지금 우체국에서 체크리스트에 의해 가지고 그런 대상자가 오면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이 관리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있습니다. 네.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그분의 상태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병원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치료를 치료를 하든지 받을 수 어떤 있도록 혜택을 도와준다는. 시에서 혜택을 줄 것인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우리가 이거 하게 된 계기가 많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복지 사각지대가 좀 지금 현재 많이 한 있을 거다. 2,280명 정도가 등록돼 있는데 올해 오늘 보니까 88명 정도 되던데 예, 예. 한 달에 한 15명 정도 신규가 발생하는 예. 통계입니다. 보면은. 근데 이분들이 치매센터 거제시 치매센터에서 어떤 일을 한다든지 어떤 도움을 준다든지 그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우편물을 통해서 가족들한테 전부 다 통보를 주면은 이런 좋은 제도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시고 또 한 분 집에 이제 독거 노인이라든지 한 분이 이런 인분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집배원들이 가가호 방문을 다 하기 때문에 체크리스트에 의해 가지고 이런 분은 조금 한번 우리 직원들이 나가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체크를 해주시면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방문을 해가서 그분들을 다 이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예, 만드는 제도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거제시 우체국하고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까? 어저께 했습니다. 어저께 했습니까? 예, 어쨌든 이 사업이 잘 추진돼 갖고 어쨌든 이기 가구잖아요. 예. 그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한테 우리 행정의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보건소 1개 있고 보건지소 10개 있고 진료소 12개 있고 12개.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조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면단에는 보건지소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다 7천 단계 돼 있고 그렇죠? 네, 예, 그렇다. 그 인력 현황 보면 진짜 좀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괜찮습니까? 보건지소에서 필수로 운영돼야 될 인력들은 다 나가 있는 겁니까? 예, 다른 건 다 나가 있는데 가장 핵심이 의사자 공보의 부족이죠. 예. 예, 예. 그럼 우리 이제 공무원 근데 그러니까 이 현원 정원 봤을 때 이제 부족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 지금 현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하는 데는 뭐 문제가 특별히 없고요. 문제가 그럼 없고. 아까 전에 그 말씀하실 때 공보위 5분 중에 이제 4분이 4명 제대 내년 제대라고 내년 보시면 제대하면은 4월에 제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 이분들이 이제 뭐 현장 진료도 할 것이고 원격 진료도 할 것인데 그 진료에 대한 이제 문제는 그럼 어떻게 이건 네. 어쨌든 거기에 대한 수급은 백무청에서 전체적으로 배부를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 수급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도 그런 우리 대책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봐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의사가 최대한 채워지는 데까지는 채워질 거고요. 가장 핵심은 보건소 부분은 그 관리 의사를 지금 한번 5분 공부에 어디 계시죠? 7천도, 예. 그다음에 사등, 예. 연초, 그다음에 남부 이렇게 돼 있네요. 보건소 한 명이고요.
뭐이 지금 현재 개미모로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예, 며칠은 여기서 근무하고 며칠은 여기서 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의사가 공보위가 모자라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시스템대로 일단 돌아가고 그러면 이제 있습니다. 공보위 선생님은 우리 시 규모의 뭐 할당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게 있습니까? 특별한 그런 게 의사가 많으면은 많이 줄 많아서 거고요. 좋은데 예. 그 우리 시 규모에 맞는 뭐 꼭 있어야 될 뭐 정해진 것은 없다. 국가 공보위 수급 상태를 보고 예. 각 병무청에서 배부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 현원 정원 편제처럼 네. 그건 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예, 그 예, 말씀이네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수급되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 보건소가 적절하게 운영을 해야 되겠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관리형 의사 선생님도 한번 생각을 해본 것이고, 예, 예.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도 각 현장에 많이 나가 계셔야 되겠네요. 예, 예, 그건 다 그분의- 나가 계시니까. 예, 예. 그분이 뭐 이제 센터에서 지시에 따라서 간호사가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상 진료할 수 있도록 예, 예, 그렇게 할수 예, 있도록.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원격 진료를 예, 예, 하고 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앞서 의원님 질의하셔가지고 조금 걱정이 돼서 어떤 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이제 병무청 수급 계획에 따라서 우리 시가 적절하게 운영 계획을 세워야 된다. 예, 저희들도 뭐 이제 요청도 하지만은 예. 또 그 어쨌든 그 사항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배부가 되는 거죠. 259쪽에 우리 연초면 건강정신형 보건지소 우리 엊그저께 주말에 한들 걷기 행사했던 그거 지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연초면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보건지소에서는 이런 차량 뭐 긴급 차량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들락날락할 그런 건 없습니까? 지소예요. 예, 예. 예, 지소에서는 뭐 특별한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 저는 이제 거기에 들어서는 보건지소의 이제 교통이 조금 복잡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조금 그래서 예. 어쨌든 우리 이런 뭐 응급과 관련된 그래도 우리 연초면에서는 1차 뭐 기간인데 좀 그런 면에서 교통과 관련해서 그 도로가 조금 협소하기도 하고 좀 열악해 보여서 이거 뭐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만들 때 혹시 그런 부분들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이런 것도 상의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예. 이건 그냥 의견입니다, 의견. 그리고 저 보건소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우리 이번에 이제 그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예산안 중에 보건복지비 자료 보니까 우리 국민건강증진기금 이게 이제 2025년도 예산안에도 예수금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이제 네. 예수금이 편성됐다라는 것은 이제 국민증진기금으로 그 사업비로 수입되는 그 사업비로 국민건강증진 사업에 충당을 못해서 우리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차입을 한다는 말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 이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은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대부분의 사업들이 기금으로 편성된 게 되게 많습니다. 예. 지금 보면 기금 비율도 뭐 이제 건강 이제 보건과부터 우리 감염관리과까지 기금 비율이 거의 엄청 높아요.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그 기금 지원 비율이 이제 엄청 높기도 하고 도비 지원도 돼서 이제 이런 기금 지원 사업들은 뭡니까? 그냥 그 기금 운영 본부에서 하는 사업들을 우리가 우리 거제시 지자체에 맞는 사업들을 이렇게 장바구니식으로 주워 담아서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모든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정부에서 공문이 하달돼 가지고 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저희 보건소의 거의 사업은 아까 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 사업과 국비 사업, 네. 복도 매칭 사업입니다. 네, 예. 그래서 요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그거 사업의 그거를 지침에 의해서 예. 저희들이 선택이 아니고 예, 선택은 아니고. 네, 예산 그 배부에 따라서 예. 교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러면- 필수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네. 이 기금 사업들은 거의 전국 지자체에 거쳐서 다 네, 있는 맞습니다. 사업들이에요. 네, 네. 그 우리도 그게 빠짐없이 참여를 하고 있는 네, 거고. 이제 시범 사업으로 예를 예. 들어서 복지부나 도사업이 이제 이 사업을 확대하기 전에 시범 사업으로 간혹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제 각 지자체에서 이제 먼저 사업을 신청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95% 이상이 거기 사업에 의해서 그 전국 보건소가 같이 사업을 그러면 우리 하고 기금으로 있습니다. 이제 지원되는 국민 건강증진 사업들이 네. 매년 어떻게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이 줄고 있습니까? 근데 올해 잠깐만 의원님께서 네. 지적하셨듯이 올해 저희 전체적으로 네. 보건복지부 저희 보건소 사업 예산들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조금 네. 줄고 있죠. 네네. 예. 그래서
이 우리 기재부 산하에 있는 기금운용평가단에서도 조금 이제 그 작성한 보고서를 보니까 예수금이 과다해서 사업 구조 조정을 통해 재원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들도 있고 우리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수익금 그러니까 이제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대부분 이제 담배 부담금 아닙니까? 예. 담배 부담금이 매년 줄어드니까 이제 항상 이제 공자기금에서 차입을 해와서 쓰는데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은 기금 전국 지자체에서 거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국민 건강증진 사업들이 축소될 염려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각 지자체마다 예. 이제 거기 자금 재원 조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해서 1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으면 올해 그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작년 사업에 우리 지역 주민 요구도에 따라서 사업을 예. 확대할 것인지는 예. 지자체에서 사업 지자체 예산을 확보를 더 해서라도 사업을 할 것인지는 그 지자체마다 이제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축소될 염려가 있어서 제가 이제 기금 비율을 보면은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 개만 봐도 네. 예를 들어 4,100만 원 이제 사업인데 기금으로 3,300만 원이 오고 이제 약 4억 원 사업인데 기금으로 3억 원이 오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기금 비율이 되게 높아요. 네, 전체적으로 사업이 지금 올해 복지부 사업이 예. 다 이번에 다 축소가 사업이 예, 이게 기금 비율이 되게 높은데 맞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금운용평가단에서 평가 보고서 낸 거, 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낸 거 이런 걸 따져봤을 때 만약에 진짜 사업에 대한 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위에서 보기에는 이제 돈이 없으면은 이 사업을 없애거나 축소할 염려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뭐 다른 지자체는 차치하고서라도 우리 지자체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하다가 기금 지원이 안 돼가지고 못할 경우도 우리 대책을 세워놔야 네, 되지 그럴 않- 예. 경우에는 꼭 우리 지역 사회에 꼭 필요한 사업은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사업을 또 운영해야 될 거는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에는 보면 이제 그 기금 자체를 뭐 이제 재원 조달 자체가 이제 딱 법에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금을 운영하는 건 나라만 운영하는 거고 나라의 기금이 지원되지 않으면 지자체 사업들이 축소가 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뭐 그 법 안에서는 지자체가 뭐 기금을 별도로 운영해 이런 말은 없던데 우리가 혹시 뭐 독자적으로 그런 기금을 뭐 미리 마련해 놓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저도 네. 오늘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고민해 안 해봤고요. 향후에 만일에 하다면 이제 어차피 기금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단독 100% 기금 100%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 예.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시비가 이제 더 매칭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이제 예, 예. 상황이 오겠죠. 그럴 때는 이제 저희들이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주민 요구도에 따라서 사업을 시비를 더 매칭을 해서라도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제가 이제 뭐 다른 건 아니고 이 보건소는 유독 이제 전부 다 기금 사업이 많기 때문에 네. 근데 정부가 뭐 사실은 뭐 기금 운영 기조를 조금 뭐 잘못 설정한 방향도 있고 또 이 뭐 건강증진 기금 자체가 수입이 매년 떨어지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사실은 원래 국민 건강증진 이 기금으로 뭐 맞다입니까 금연이나 보건교육 뭐 진짜 이런 사업들이 돼야 되는데 막 의료 기술 개발하고 막 뭐 R&D 연구 뭐 인력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정작 이 국민 건강증진 기금이 목표해야 될 곳으로 안 쓰여서 뭐 정부의 또 뭐 잘못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금이 축소돼 가지고 우리 시 보건 그리고 국민 건강 증진에 관련된 사업이 축소돼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충분히 설정하고 한번 고심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하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말씀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예, 그럼 하여튼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뭐 보건지소, 진료소까지 이렇게 관리 업무에 노고가 참 많으시네요.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네, 건강증진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실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건강증진과 팀장님 일괄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 기본 현황으로 저희 과는 해는 20명 4개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팀별 주요 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 장애인 캔디 프로젝트입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2차 장애 예방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예산은 8,400만 원이며 비만, 영양, 구강, 심내 혈관 질환 등 맞춤형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재활기구 무료 대여 확대, 가정방문 재활 서비스, 재활치료센터 운영 등 재활 사업 및 장애인 사회 참여 서비스로 손상 예방 교실, 장애인 주 돌봄자 역량 강화 교육, 지역사회 조기 적응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격차 해소와 건강 행평성 제고로 삶의 질 정진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24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도지사 포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올바른 식습관으로 만드는 더 건강한 내일입니다. 올바른 식습관 실천을 통한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 환경 구축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영양 위험 요인 보유자를 위한 영양 만점 요리 교실, 올바른 식습관 실천을 위한 아침 식사 챌린지, 저염, 저당, 저지방 건강식단 챌린지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과 영양정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3살 건강 100세까지 건강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스마트 기기 및 모바일 앱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기르고 실천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 2억 1천만 원으로 걷기 대회 등 일상 속 걷기 실천을 유도하여 건강도시를 조성하고 신체 활동, 비만 예방, 모바일 헬스케어 등 다양한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과 건강 콘텐츠 제공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79페이지입니다. 담배는 노답, 거제시는 노담이라는 테마로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학교, 사업장 등의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여 흡연율 저하를 유도하고 간접 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 환경을 조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0페이지 건강 취약계층 한방의 건강관리입니다. 한의학 기술을 활용하여 보건소로 오시는 환자 진료는 물론 갱년기 극복 프로그램, 한의학 성장교실, 부모 영양교실, 금연 이침 등 대상자 맞춤형 건강관리와 교육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81페이지 심내 혈관질환 예방은 단디, 건강은 똑띠입니다. 심내 혈관질환의 주요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예방과 관리, 자가관리율 향상으로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 수명을 연장하기 위함으로 예산 9,200만 원이며 만성질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전 시민 무료 검사 및 질환별 집중관리 프로그램 운영, 만성질환자의 합병증 검사를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예방중심 맞춤형 구강건강안전망 구축입니다. 예방중심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구강건강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함으로 예산액 3억 400만 원이며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평생토록 치아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구강 검진, 불소 도포, 스케일링, 털리 세탁소 등 예방 중심 건강 관리와 구강 버스를 활용한 이동 진료를 실시하고 지약계청 어치보철 지원 서비스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4년 구강건강관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4페이지에서 285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임신을 위한 망케어 플랜과 행복한 출산 및 육아를 위한 망케어 플러스 사업으로 임신 전부터 출산, 육아에 따른 의료비 지원과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건강한 임신을 위해 10억, 행복한 출산과 육아를 위해 20억, 총 30억이며 임신 사전 건강관리, 난임 부부 지원 등 예비 부모 건강관리, 임신부 건강관리, 산후조리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등 산모 건강관리,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등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다양한 출산과 육아 지원 정책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저출산 극복에 효과를 기대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태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장애인 관련 이 사업도 막 많이 하시네요. 네네. 기존부터 하고 있던 사업이었습니까? 기존에 저희가 따로 조금씩 하던 사업을 이번에는 통합적으로 다 모아서 이제 한 분한테 들어갈 때 우리가 뭐 비만이라든지 영양, 재활 이런 식으로 신체 활동 다 같이 한번 들어가고자 계획을 짰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든 사실 이제 보건소에서 다양한 계층을 상대로 하시는 건 뭐 잘하시는 것 같고, 그래도 또 장애인 하면 또 우리 장애인 복지관도 있고 그런데 네. 뭐 복지관과의 뭐 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 이제 단독으로 보건소만의 이제 특화된 사업을 저희가 한다. 그 장애인을 등록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장애인 등록. 저희한테 한 750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총 장애인이 만 몇천 명입니까? 예, 만 몇천 명 중에서 예. 750명은 어떤 예, 기준으로 예.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그럼 신청하신 분들 신청을 하고 저희가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고 했을 때 또 응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278페이지에 네. 극기 지도자 양성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극기 지도자 이러니까 요즘 또 내가 꽂혀 있는 맨발이 막 네. 생각이 나는데 네. 맨발 걷기. 네. 근데 이제 맨발 걷기도 보니까 앞전에 해보니까 뭐 맨발 걷기 운동본부가 있고 맨발 걷기 학교가 있고 또 뭐 종교 단체가 한 뭐시기가 있고 뭐 이래가지고 네. 그제도에 한 3개 정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단법인화를 제대로 해가지고 뭐 좀 뭔가 행정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이랬더니 그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각각의 단체가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근데 이제 극기라 하면 뭐 우리 너무 그래서 어떻게 맨발 걷기하고 좀 건의를 드리는 건데 네네. 좀 이렇게 가능할까요? 만약에 이렇게 거기도 자기들도 뭐 맨발 걷기가 그냥 막 걷는 게 아니고 걷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고요. 저도 뭐 그 사이트를 뭐 지금 자주 보고 있는데 그 방법들이 다양하고 뭐 체험 사례라든지 좋은 점 뭐 또 병을 이긴 뭐 체험 사례 네.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거의 종교더라고요. 만병통치 종교더라고요. 뭐든지 많이 빠지면은 좀 신봉하게 되는데 저희 이제 보건소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은 시민 건강을 전부 다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네네. 우리 그 부서인데 그렇게 보면 맨발의 또 부작용이 또 있거든요. 예, 뭐 우리가 그 뭐 당뇨병 환자들 뭐 당뇨도 당연히 걷다 그렇지만은 또 우리가 그 뭐 요즘에 유행하는 하고 있는 쩌쩌가무시라든지 이런 거에도 노출될 확률도 있고
예. 또 뭐 다른 거 파상풍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도 그- 노출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 흔히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리스크 없는 예. 스포츠는 없습니다. 예. 리스크는 그런 리스크를 생각할 것 같으면 집에 가만히 누워 있어야지. 예, 그는 그리고 하여간에 극기라는 게 있길래 요즘 사실은 이제 극기라는 게 지도자 양성 과정이 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 하도 핫한 네. 현 세태 그러니까 현재 가장 핫한 트렌드가 맨발 걷기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도 그 단체 대표님 전화번호하고 내가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또 우리 전반대식 또 회장님 의장님도 그쪽에 막 맨날 걷고 있더라고요. 한번 그 부탁을 좀 드리고 그리고 우리 야외 운동 교실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활을 쏜다고 네네. 아침에 이제 저쪽에 활 쏘고 있으면 9시 정도 되면 갑자기 어떤 여성 강사님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음악 틀어놓고 춤을 추고 막 한 15분 정도 하다가 딱 끝나고 가시는 게 있던데 네, 그건 어디- 보고서면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시? 그 보조구장이나 우리 아니면 저쪽 아닙니다. 그건 아니네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독봉산 웰빙공원하고 옥포중앙공원에서 하고 거기서 있습니다. 합니까? 예. 도대체 누구지? 그 방송 체육회에서도- 방송까지 들어가지고 하던데. 체육회에서도 아, 전에 체육회에서도 했습니다. 하는 예, 거예요? 예. 아, 알겠습니다. 그 모바일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퇴직했던 삼성중공업 그 선배님들, 조선농협 선배님들 만나 보니까 네. 유행처럼 많이 하고 있던데, 야, 네, 네. 보건소 가니까 주더라. 네. 그래가지고 한 1년 정도 합니까? 우리 6개월 합니다. 6개월. 네. 그러면 데이터가 막 수집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저는 데이터가 요즘 자산이고 돈이라고 뭐 네. 난리던데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 뭐 그제시만의 독특한 어떤 뭐 여러 가지가 나오면 그제시만의 뭐 어떤 그 심내혈관이라든지 네. 뭐 어떤 그 뭡니까 대사증후군 관련해서든 네, 네. 어떤 그 정책을 개발하고 뭐 좀 하나요 그냥 데이터는 데이터로 존재를 합니까? 어떻게 좀 가공이 됩니까? 저희가 이제 내년도 사업에 이런 거를 다 요런 거를 참고를 해서 예, 예. 예,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그 안에서 저도 이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지만 많은 게 사실은 이제 기록이 있는데 우리 그거보다는 더 좋을 거 아닙니까? 그 제시에서 이렇게 비슷합니다. 비슷합니까? 네.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그 임플란트 지원 사업은 소득 유무 상관없이 이래 하나요? 아니면 선착순을 받아서 소득순으로 소득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전체 다 해드릴 수는 없어서 예. 근데 어르신들은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화를 2개까지 공짜던데 이래서 하던데 예, 60에서 64세 저희 이제 도에서 지원하는 게 또 임플란트 지원 사업이 있는데 네. 예, 그거는 이제 순차적으로 저희가 뭐 100만 원, 뭐 70만 원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예. 이거는 사업비가 거의 남을 리가 없죠. 이거 호응이 좋은 정책 아닙니까? 이거 사업 그 돈이 부족해서 그렇죠. 예, 예. 그럼 3억은 아니구나. 한 2억 5천 정도 2억 5천 저희가 정도 예, 됩니다. 예산이 들어갑니까? 예, 예. 요 지금 3억 중에서 2억 5천 정도가 네네. 우리 지보철 사업으로 예,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맘케어 플랜 건강한 임신 이렇게 네. 해서 정말 이제 많이 지원해 주시는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 좀 궁금해서 난임 부부 지원 사업에 우리가 네. 5억 5,700만 원을 네네. 660명을 하겠다는 계획이죠, 그죠? 네네. 근데 그거는 물어보겠습니다. 이 남성도 난임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 난임도 있지만. 네네. 그러면 이게 희소증자증이나 무증자증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정자를 추출한다고 하던데 그 비용도 이 난임에 보통 네. 난임이라면 여성 난임에 대하여서만 아닙니다. 지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러면 이제 남성 난임 그러니까 정자 추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네. 그 다 들어간다. 들어갑니다. 예. 다 들어간다. 검사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사비도 지원하고 검사비도 있습니다. 지원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우리 행복한 출산과 육아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 산후조리비도 지원을 하고 막 여러 가지 지원도 해주시고 하는데 우리 공공산후조리원 이런 형태로 좀 건립 계획조차도 없습니까? 어떻게?
네, 안 그래도 그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저희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고민해 오는 사업이고 예. 근데 공공산후조리원이 지금 밀양에 우리 경남에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야 되고 30억 정도 1년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엘르메디 산후조리원이라고 한 군데 있는데 그 조리원도 지금 사실 적자라고 본인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민간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오히려 새로 짓고 또 거기다가 지금 의사도 구하기가 힘든데 또 의사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 조리원을 하나 운영하려고 하면 인건비라든지 건물비라든지 뭐 또 적자 보존비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보전해 주기에는 더 손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지약계층만이라도 조금 더 혜택을 주자 해서 지약계층 산후조리비도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엘레메디를 네. 공공산후조리원까지는 아니라도 준공공산후조리원 수준으로 올릴 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도 경감도 되고 뭐 그 하시는 그 분들도 만약에 이제 적자를 보신다 하니 뭐 좀 이렇게 보존도 가능하고 버스도 뭐 준공영제든 뭐든 우리가 행정에서 이제 공공의 서비스가 그 행정에 도움 없이 어려도 이제 공공의 영역이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도 이제 막내 낳은 지도 이제 2010년생이라서 네. 올해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잘 몰랐는데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군요. 그게 지전체 이제 산후조리원이. 네네. 그러면 다양하게 이 시각을 한번 틀어서라도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거는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만 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 고민 플러스 실천을 좀 원하는 거지. 네. 그 고민만 하다가 또 저 퇴직 날짜 오면 또 퇴직해서 가시고 또 나머지 또 가장 오면 또 고민하다 퇴직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사실은 시장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죠. 항상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시장님의 방침 이야기하니까 그 어찌 보면 시장님의 방침도 중요한데 그런 방침을 받기 위해서 바텀업식으로 정책을 올려가지고 이렇게도 한번 해봅시다 하는 것도 그랬을 때 시장님도 이 정책이 괜찮다 하면 뭐 추진해라 이래갖고 사인도 해줄 수 있는 거고 한번 준공공산후조리원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래야 알겠습니다. 뭐 우리도 뭐 저 어딥니까 뭐 긴급 의료 이래갖고 양대 그 3대 병원에다가 그 못 살겠다 하니까 뭐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래저래 예산 지원해 주잖아요. 요즘은 아무리 민영병원이지만 공공에 어떤 지원 없이 뭐 가능합니까 사실은?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네. 네. 네, 이태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네. 그 이태월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그 박종우 시장님 공약집에 당초에 이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우리 그 구대 들어와서 요 관련해서 제가 시정 질문도 하고 또 시장님께서 하겠다고 추진하겠다고 약속도 했고 해. 그래서 뭐 이게 그 조금 전에 우리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대안을 제시해 주신 거잖아요. 네네. 우리 이태열 의원님께서 정말 좀 심도 있게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공영 산후조리원도 참 좋으신 생각 같습니다. 네, 네. 네. 정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째 이 제목들이 귀에 쏙쏙 뭐 제목 짓는 뭐 그게 있습니다. 전공자입니까? 제목을 너무너무 재밌게 잘 지고 한번 들으니까 귀에 쏙 들어옵니다. 그 276페이지 보면은 우리 장애인 그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 너무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하신 것 같고 일은 좀 많겠지만은 우리 여기에 그 혜택에 뭐 750명 이하의 장애인들도 이렇게 이제 조금 체계를 이루면은 좀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이런 요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제일 힘든 부분인데 여기만 가도 원스톱 반은 원스톱이잖아요. 그지? 네. 그래서 이 부분 너무 잘하신 것 같고 또 2024년 우수 기관 선정도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을 잘하시니까 상도 잘 받으시네. 네, 그다음에
27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우리 뭐 3살부터 해가지고 그 건강 실천을 잘하고는 있는데 우리 전번에 뭐 걷기 지도자 양성회 한번 하셨다 아닙니까? 네네. 저 어떤 의원하고 두 분이 참여하려 했는데 시간이 그때 맞죠? 참여를 못했는데 이번에는 미리 알려주시면 저도 여기 꼭 한번 참여를 해보고 예. 우리 신체 활동에서 과장이 네네. 지난번에 독봉산하고 옥포 중앙공원하고 그 네네. 여러 차례 건의들하고 우리 춤추거나 그 신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줌바 댄스 하고 예, 줌바 댄스 하고 있는데 지금도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고 예. 너무 그 열정이 강해가지고 네. 1년 내내 해달라고 말씀을 계속 요청이 오고 그러는데 저희가 장마철은 안 하거든요. 네네. 장마철도 안 하고 예, 뭐 1년 내내 할 수는 없고 예. 그 중앙공원에 사실 춤추는 그 무대도 저한테 따로 부탁을 해갖고 제가 민원 처리도 하고 이랬는데 네. 그 우리가 통영에 가면 죽도 공원에 네. 거기에는 이제 좀 안정적이고 넓고 좀 접근성이 그 좋으니까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딱 네. 8시 되면은 하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다가 100명이 금방 모여요. 그러니까 우리 중앙공원도 그렇다라고는 하는데 저는 독봉산 공원은 가보지는 않았거든요. 네. 이제 이게 야외 운동 교실 이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 신체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크더라고요. 네. 예, 이거 옥포하고 고해는 하는데 한 군데 더 늘릴 수 있으면은 장성포도 수변공원이 잘 돼 있으니까 네네. 그것도 장성포 쪽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네.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시민들이 저녁에 밥 먹고 산책하면서 너무 좋다 하면서 이거 안 그래서 너무 지지가 강합니다. 좀 힘은 드시겠지만은 네. 요거 좀 더 이렇게 힘내서 더 조금 장소포 쪽에 하나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우리가 금년 홍보를 열심히 하고 지난번에 금년 가트레오에 대해서도 네. 우리가 어느 의원님이 설명하시고 이랬는데 제가 이제 보건소에서도 가깝고 한 중앙 고등학생들이 많이 네. 활용하는 우리 고려 아파트 사이에 공원길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봉사활동을 가면 진짜 담배꽁초 많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 한번 했는데 네. 중앙고등학교로 집중적으로 그 허변 그 건강에 대한 교육을 한번 더 해주시든지 네. 그쪽으로 가면은 아직도 담배꽁초들이 애기들이 많이 피우는가 봐요. 이번에 이제 수능을 치고 나면 우리가 또 수능생 포함해가지고 재학생들 그걸로 금연하고 네네. 예, 저희가 들어갈 겁니다. 아, 그래서 네네. 예, 그 또 절주하고 뭐 이런 부분 다 같이 들어갈 거라서 한번 네. 교육을 좀 더 잘하겠습니다. 네, 고등학생들은 이제 갓 배웠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제 몸에 익기 전에 그래도 끊기가 조금 안 나을겠습니까? 그런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미래의 우리 또 자산들인데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280페이지 그 우리 이게 이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갱년기 극복 건강 프로그램은 어떤 걸 말합니까? 우리 갱년기 극복 네.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이제 한의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네네. 갱년기란 어떤 것인데 극복을 하려면은 뭐 어떤 방법들이 있다. 내나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강의하고 똑같고 예. 또 네네. 그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체조를 또 가르치면서 네. 극복할 수 있는 또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스트레칭이라든지 운동법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또 외부 강사를 또 조빙해가지고 이제 교육도 하고 약간 뭐 치료 같은 웃음 치료 같은 거 이런 것도 하고 같이 뭐 한방차 만들기 이런 네네. 거를 해가지고 그 한방차를 집에 가서 자기가 만든 한방차를 가지고 와서 마시고. 드시면서 효과를 좀 보고 요런 그러면 이거는 그 장소하고 요일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그 예, 뭐 이거를 매일 하는 거는 아니고 예, 네네, 저희가 그렇겠죠. 어떤 뭐 한 두세 달을 정해가지고 그분들을 한번 할 때에 한 8회 정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예, 그래서 이거 그러면 예. 이거 진행이 되면 저한테 왜냐면 주위에 갱년기 여성들이 많아가지고 많죠. 네, 그래서 이거 좀 알려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우리는 저도 참 갱년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이 네.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내가 오늘 보니까 이거 저한테 한번 알려주시면 홍보를 네.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난번에 한 번은 그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그 또 혜택을 받는 분들이 임플란트 2개를 한다고 네네. 시술을 한다고 우리 예산에 2억 5천만 원 정도 배분이 예, 돼 예, 있는데 사실 저소득층이나 이 혜택을 받는 분들이 이빨이 한두 개가 아니고
그 치아 상태 굉장히 많죠. 안 좋은데 이게 조금 늘릴 수 없나 했는데 그거는 늘릴 수 없네. 이거는 이제 지침이 딱 네. 정해서 그게- 내려오고 예. 우리가 뭐 임플란트는 2개까지 평생 2개만 지원이 되고 예. 이게 그다음에 좀- 이제 지대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네. 7개까지도 되고 뭐 틀니 같은 것도 아래 위 다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웬만한 사람은 다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네. 보건소에 와서 항상 먼저 언원을 주시면 네, 저희가 네. 될 수 있는 방안을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또 할 수 있는 법, 또 우리가 건강보험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다 다르니까 네.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드립니다. 아, 그래서 네, 항상 알겠습니다. 저희와 의견을 네. 예, 이렇게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그다음에 이제 저기 284페이지 한 번만 더 이제 짚고 가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얼마 전 우리 246회에 이제 가입 여성하고 이런 건수에 비해서 이제 이렇게 계획을 많이 할 거라는 겁니까? 160명을 가입 여성 관리 요 건강 관리에. 이거는 이제 가임비 여성 관리는 저희가 이제 가임기에 들면은 건강검진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영양이 또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엽산제 같은 것도 드리고 또 영양제도 들고 풍진검사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 거고 그 중에서 네. 이제 요게 160명은 저희가 엽산제를 주는 주는 여성들을 기준으로 해서 160명을 잡았습니다. 네네, 우리 가임 여성들이 600명이 넘는데 네네. 그래서 한번 물어봤고요. 우리 또 그 가장님, 우리 난임이 이제 정부 지원이 90% 이상 해준다 아닙니까, 그지? 네네. 예, 이게 홍보가 덜 돼갖고 우리 그 위원님들도 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예, 난임 치료가 정부에서 90%, 예. 이제 개인이 10% 정도 되고 네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예, 뭐 그 우리 뭐 어떤 계층하고 상관없이 다 그게 예, 그게 없습니다, 되죠. 요즘에는. 네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냐면은 우리가 임산부 교통 여기에 우리가 네네. 1,050명이 돼 있는데 네네. 우리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는 그러면 임신부 숫자가 늘어난 겁니까? 작년에 태어난 아이 숫자하고 우리 교통비 지원을 받는 숫자하고 조금 이렇게 맞지가 않거든요. 그렇지. 예, 이 우리가 이제 임- 임신을 했을 당시에 저희가 한 16주 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요 교통비를 지원을 합니다. 네네. 할 때. 그런데 이제 또 중간에 유산도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음. 그거는 우리가 출생아 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서 예. 우리가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저희가 태어난 우리가 숫자가 있는데 목표량을 이만큼 예. 잡은 거지. 이제 저희가 이제 인구도 증가 정책을 지금 많이 네네.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또 인구가 증가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조금 여유 목표치네. 있게 예, 네. 잡은 겁니다. 그리고 뭐 조산할 수도 있고 유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그게 있기 때문에 예. 네네, 그러면은 제가 그거는 그 이해가 충분히 가고 우리 그제시에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 나이 고위험 임산부들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어떤 퍼센테이지가 됩니까? 뭐 고위험 임산부는 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고 근데 나이가 연령대가 좀 임산부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고위험 임산부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작년에도 한 57명 정도 된 것 같은데 혜택을 네네. 받은 분들이 네, 알았습니다. 올해도 9월 말까지 47명 저희가 네. 지원했습니다. 네. 뭐 우리 저 산후 뭐 조리 비용 해가지고 우리가 뭐 임신 축하 해가지고 다양하게 이렇게 주고 네. 있잖아요. 예, 주고 예. 있는데 지금 그 이렇게 받아야 되는 임산부나 이런 분들이 잘 이렇게 잘 챙겨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잘 받아가고 계시지. 예, 이거는 뭐 네. 출생 신고하면서 네. 다 되는 부분이라서 네네. 그리고 워낙에 이제 임신을 하시게 되면 저희 보건소와는 그때부터 인연을 맺어가 계속 저희가 이게 정보를 주고 일을 있기 하니, 때문에 예. 네, 못 받지는 않습니다. 아, 네. 왜냐면 또 우리 그 국가 정책이 오다 보니까 또 네. 우리 서울에는 뭐 결혼만 해도 또 100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이한테 이렇게 돈을 주다가 결혼을 할 수 있는 그 근본으로 아예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우리 뭐 잘하고 계시니까 한번 그냥 물어본 겁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이태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네. 왜냐면 그나마 있는 에르메디 병원이라도 지금 우리가 있어야 젊은 네. 세대들이 그 불안감이란 게 있거든요. 그 출산을 할 때 그 병원에서 주는 그런 안정감이나 이런 것들이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아기를 낳고 또 그
진로를 보는 과정에서 병원의 역할들이 중요하거든요. 의사 네. 선생님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정말 우리 시장님께서 조리원에 그거를 했지만은 그 조리원에 드는 한 해 예산이 30억이면 사실은 몇 사람에 비해서 그 예산이 너무 지나치게 드니까 진짜 우리 거제시에 있는 에르메디 병원을 활용해서 MOU나 안 그러면은 그걸 진짜 중공영제 이런 걸 가기 전에 MOU 체결을 해서라도 에르메디가 그 이렇게 계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 거제시에서 이렇게 하는 게 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또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불안합니까? 병원도 없고 그 산후조리원도 없는데 아기를 어떻게 낳으라는 거야? 그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네. 그래서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보시고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 질러하면 내가 보니까 몇 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이거를 기본 이거를 조금 적극적으로 한번 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네. 축하하고요. 네. 또 하나 더 우리 상을 받았다 아닙니까? 네. 보건복지부도 우수상. 예. 네, 너무너무 구강 축하- 쪽에서 받았습니다. 구강 쪽에서 예, 받았으니까 일 잘하시니까 상을 2개나 받으시고 축하드립니다. 네. 네, 팀 여러분도 축하드립니다. 네. 네,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정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염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관리과장 김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감염관리과 팀장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2025년도 감염관리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기본 현황. 저희 감염관리과는 감염병 대응, 생활방역, 의학, 보건민원 4개 팀 21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92페이지 촘촘한 결핵 예방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결핵 조기 발견 및 전파 차단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로 시민 건강 증진, 결핵 및 잠복 결핵 금진 의무시설 점검을 통한 집단시설 결핵 발생률 감소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3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관내 결핵 환자 관리 및 가족 접촉자 금진, 결핵 및 잠복 결핵 금진 의무시설 집중 점검 관리, 집단시설 결핵 환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및 접촉자 금진 실시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결핵 발생 시 전파 위험 등 파급력이 큰 결핵 금진 의무 이행시설 점검 및 관리,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학생 결핵 이동 금진, 결핵 고위험 국가 국적을 가진 외국인 대상 금진, 65세 이상 노인복지시설, 임대아파트, 경로당 등을 찾아가는 노인결핵 금진 실시로 결핵 조기 발견, 치료, 감염, 전파 방지 등으로 결핵 발생률을 감소시키겠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dengue 조기 발견 및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해외 관광객이 늘면서 dengue 해외 유입 환자 증가 추세로 국내 토착화 위험에 따른 조기 금진 필요성이 대두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6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검역 단계 입국자 유증상자 검사 및 추적 조사 실시, 해외에서 입국한 dengue 의심자에 대한 진료 및 신속한 확인 검사 의뢰, 해외 여행객 대상 예방수칙 홍보 및 예방물품 및 뿌리는 기피제 배부, 중증 dengue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협조 체계 구축입니다. 다음 262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의 조기 발견 및 역학조사 실시로 시민의 안전도모, 신속한 대응 및 검사를 통한 감염병의 예방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사업 내용은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 접수 및 발생 보고, 유행 감시, 역학조사 실시 및 환자 관리,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주민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4천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관내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법정 감염병에 대한 역학조사의 완성도와 신고기한 준수율을 높이고 표본 감시 의료기관 지정 운영, 각종 매체와 경로를 통한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295페이지 방역 소독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위생해충 방제 및 방역 취약지, 방역 민원 처리, 소독업소 및 소독 의무 대상 시설 지도 점검 실시 등이며 추진 계획으로 하수구, 정화조 등의 유충 구제, 유해 해충 방역 소독을 위하여 방역 기동반, 방역 민원 처리를 위한 방역 신속 대응반 운영, 방역 소독 장비 무료 임대와 소독 의무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296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 가능한 감염병에 대한 집단 면역 형성으로 감염병 퇴치 수준 기반 강화 및 시민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하며 사업비는 46억 원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예방접종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탁 의료기관 지도 점검을 1회 이상 실시하고 국가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여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퇴치, 대상자별 효과적이고 안전한 적기 접종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약업소 지도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의료 질서 확립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 지원을 통한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함으로 사업비는 14억 3천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관내 의약업소 인허가, 지도, 점검 및 관리,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 지원으로 365 안심병동 사업, 달빛 어린이 병원 지정 운영,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지역 응급 의료기관 기능 격상 지원 통과, 응급 의료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자동 제세동기 구급차 등 운영 실태 점검, 취약지 응급 의료기관 육성 지원,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법정 의무 대상자, 자동 심장 충격기 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최대 250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맞춤형 보건 민원실 운영 및 재난의료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입니다. 각종 재정명 발급 등 보건민원 의료 서비스 제공, 월위해 경남 혈액원 헌혈 지원, 장기 등 조직 기증 희망자 및 사전연명 의료 여항서 등록 관리,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한 비상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의료 지원 등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언제 승진하셨어요? 올해 3월에 올해 3월에 했습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진짜 유일한 남자 팀장님 아닙니까? 아유 고생하십니다. 그 292페이지에 그 결핵 관련해서 우리가 외국인 결핵 검진 이제 15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가 대폭 유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삼성중공업만 해도 E7만 해도 4천 몇백 명인데 그 이게 사업량이 적은 거 아닌가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네, 일단 오시면 국내에 91초가 체류할 때 사정 신청할 네네.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으로 예, 다 기본. 이제 통과돼야 들어온다 그죠? 예. 그러고 연장할 때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감염병이 많은데 댕기열이라고 한 꼭지 달아가지고
집중 관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 댕기열 사업이 지금 전국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범 사업으로 도에서 그걸 받았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가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랑 그 진주하고 함안군 세 군데 경남에서는 그럼 거제, 진주, 함안 예예 세 군데에서 할 계획입니다. 시범 사업 하네요. 예예. 시범 사업의 취지가 어떤 취지죠? 그럼 요즘 우리가 그럼 기후 변화 때문에 댕기열이 우리가 이야기하면 우리 동남아나 가면 걸리는 거기잖아요. 예, 예. 모기가 맞습니다. 매개체입니까? 매개체, 예, 예. 그런데 이제 예, 댕기열이 맞습니다. 옛날에 어떤 그 연예인 하나가 네, 이거 맞습니다. 사칭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병인데, 예. 시범 사업이네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대로 보면 사스부터 해가지고 한 5, 6년 단위로 비슷한 대규모 팬데믹이 사실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외국인이 또 많은 또 그제시의 특성을 좀 반영해서 물론 정부 중대본이라든지 질병관리청에서 수립하는 어떤 대응 계획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지방자치시대니까 또 지방자치단체만의 이 좀 특성을 고려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서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특성을 고려해서 제가 감염관리과에 애정이 많다는 건 알죠. 감염관리과 만들어 달라고 5분 자유발언다고 그 당시 민선 7기 시장님한테 계속 요구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어떤 진짜 감염관리가 그냥 단순 감염관리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예, 저는 올지도 모른다 이게 아니고요. 100% 옵니다. 팬데믹은 100% 올 테니까 그제 시만에 좀 대응책 좀 외국인이 많은 이런 거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수립도 하고 정 안 되면 용역도 좀 하고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그 현재 그제시 코로나 감염자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누적을 확인하는. 안 그럼 담당 팀장님. 뭐 담당 팀장님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제 그럼 카운팅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이제 끝. 네. 저희 이제 현재 그 코로나 감염은 이제 4단계로 하향되면서 입원자 이제 포분 감시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말 그대로 4단계로 하락이 됐으면 네. 굳이 병원 가서 비싼 돈 주고 우리가 그 뭡니까 그 진단 예. 그 진단하면 2만 원씩 받던데 2만 원인가 2만 5천씩 받는데 그거 할 필요도 없는 거네요. 아니 그 병원에 가면 뭐 코로나 검사를 해줄 거예요. 코로나 검사하면 특별하게 말 그대로 일반 독감으로 이제 하향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그 사망률도 뭐 0.1%대로 뭐 보통 0.1% 정도라면서요. 그 독감 사망률이. 그러니까 일반 감기가 됐네요. 그런데 왜 병원에 가면 그 코로나 진단하면 해드릴까 이러고 자기들 수익이라서 그렇습니까? 특별하게 그렇게 하라는 지침은 없죠. 그런 건 없고 근데 어차피 65세 이상이라든지 또 그런 분들은 약도 처방도 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도. 취약 그러니까 예. 그게 다르네요. 분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감 사실 독감 걸리면 다 타미플루 계열 먹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뭐 독감 걸리면 그렇지. 예. 그런데 남 얘기하듯이 하는 거. 아니 코로나는 그렇습니다. 코로나는 예. 면역 저하자들은 어차피 그 약 처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방역 소독 사업에 그제 깔따구는 역사책에도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게 주요 서식지가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물 고임돼 있는. 예, 그건 근데 나중에. 딴 데도 물 고임이 비슷했을 텐데 왜 그제 깔따구가 역사책에 나올 정도로 그리 유명할까요? 사책이. 그래서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방역 예. 사실은 방역 소독에 무려 12.7억 들어가는데 좀 뭐 발생률이랄까 뭐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게 관리가 됩니까? 뭐 개체 수를 일정 부분 해가지고 포집을 해가지고 뭐 2022년도보다 2023년도가 뭐 포집이 덜 되면 효과를 보는 거잖아요. 뭐 그런 식의 그 성과 관리가 됩니까? 그렇게는 저희가 그냥 하고 보는 겁니까? 일단 민원이 좀 줄어들고 하니까 예, 예. 그렇고 저희가 이제 그 미세방 충망 설치 이후로 진짜 그 민원 많은 곳에서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미세방 충망. 예, 뭘 그 하수구 위에다가 네네네. 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건 한번 뭐 예방 접종이야 뭐 기본적으로 하고 계시는 건데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지도 점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 위탁 의료기관에서 한 도수당 수수료를 얼마를 받고 그 놔주는 겁니까? 아, 그거는 그 질병관리청에서 정한 돈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청구를 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한 거는 무료 접종에 대한 거는 본인 부담은 안 받고 저희가 다 돈을 그거로 환급을 해줍니다. 병원. 그 우리 보건소에서도 접종을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게 예. 총 사업량이 한 몇 프로나 됩니까? 아, 프로테이지를 아 이렇게 물어보. 따로 프로테이지를. 아, 근데 되도록이면 이제 위탁 제가 쪽으로 해가지고 회사 다니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뭐 있으면 몇 프로를 하고 막 이런 게 버릇이 돼가지고 예 왜냐하면 그렇게 퍼센테이지 관리가 되면 이 좀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열심히 한다가 아니고 이만큼 열심히 한다가 되니까 내 성과를 드러내기도 좋고 그래서 드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희들 생각인데 아유, 우리가 말씀하십시오. 편안하게. 어차피 안에서 접종을 하게 되면 의사가 없으면 예진이 안 되면 접종을 못 합니다. 네네. 그래서 어차피 공중보건에서 아까 뭐 보건과에서도 네네네. 나왔지만 네네. 줄고해서 되도록이면 위탁 의료기관으로 음. 이제 전문 의사 있는 대로 보내고 저희는 이제 지원이라든지 그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안에서. 그렇죠. 그 과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죠. 현재 뭐 공중보건의도 뭐 이제 줄어들고 사실 군복무 형태가 또 바뀌고 하니까 예. 그 전보다는 공중보건에 더 줄어들 공산도 큽니다. 18개월 하면 끝나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중보건이 몇 년 합니까? 3년 정도? 36개월. 30. 예, 딱 3년을 만 해야 3년. 됩니까? 예, 만 3년. 그러면 어쨌든 그 위탁 기관에서는 좀 이게 중요한 그 수입 원이겠네요. 또 됩니다. 예. 하여간에 뭐 이 감염 이거 마지막으로 우리 저 예전에 경남 혈액은 내가 저 헌혈 조례 막 이래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 상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예. 또 내 개인적인 또 자랑 한번 들어가지만 근데 경남 혈액은 원장님이 예. 올 초에 한번 찾아오시고 식사를 한번 했는데 그 헌혈의 집 설치가 자기들만의 그 기준이 완화가 됐다고. 옛날에는 뭐 하루 40명, 50명 이상 이렇게 그 헌혈의 집 안 오면 폐쇄를 하고 그러던데 하도 이제 혈액 수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기준을 많이 낮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그 헌혈의 집을 그제 씨가 만약에 할 이 용의가 있다면 경남 혈액원에서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지가 있습니까? 아, 저희도 이제 혈액원 쪽하고 해봤는데 혈액원 쪽에서도 좀 그런 게 그렇게 혈액원 쪽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하면은 이동 헌혈하는 거 자체를 운영 안 하고 딱 헌혈의 집에서만 예, 하는 예. 거로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네. 그거랑 양쪽으로 지고 우리는 지금 이동을 해가지고 회사 나가는 거랑 학교 나가는 거랑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야 뭐 이제 뭐 그 전부터 있던 거고. 그러시면서 그걸 그 차를 운행을 못 하니까 그걸 가지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앞에 그랬거든요. 삼성에서 돈을 그제시 좀 받아가지고 예산으로 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헌혈의 집을. 예, 삼성이나 뭐 대우에서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를 해갖고 하면 우리가 하게 되면 이제 그 자기들 그 차도 되고 안에 헌혈의 집도 되고 그걸 알아보고 있는 그러니까 중이었습니다. 두루두루 한번 해보시죠. 왜냐하면 그 물론 이제 그 혈액원에서도 경남 혈액원에서도 어떤 자기들 예산을 살짝 이렇게 증가를 시키는 부분이 있긴 있네요. 그리 하게 되면 뭐 해도 되지만 이제 그러면 헌혈률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제 그것도 조금 염두에 두고 있더라고요. 헌혈률이 왜 줄어들까요? 그러니까 이동을 지금 뭐 나가서 하는 그 자체를 헌혈차를 예. 운행을 안 하게 되고 헌혈을 집에서만 하게 되니까 반반 정도. 그건 알 수가 없지 뭐. 예, 예. 그게 고민거리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간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럼 논의가 한번 있기는 예, 있었네요.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장소도 한번 알아본다고 했는데 또 본인 거기서 원하는 데는 좀 번화가를 원하고 그러면 월세가 너무 비싸가지고 또 안 되고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참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을 다투고 있는데 또 돈이 거기 걸리면 그게 우리 뭐 행정이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소장님. 우리가 보건소가 생명 다루는 데인데 맨날 돈돈돈거리니까 그 이런 거로 치면 맨날 뭐 몇천억치 땅도 잘 사는데 우리가 지금 생명이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를 논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경남혈액원에서 다른 지역은 한 달에 한 번만 헌혈을 하고 있는데 우리 거제시는 한 달에 2번 헌혈의 날을 정해가지고 지금 헌혈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헌혈의 날에 우리 거제시가 헌혈을 많이 했다고 지금 우수 기관상을 받았습니다. 네. 아이고. 그래 뭐 저는 뭐 이것저것 다 뭐 잘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 뭐 혈액원 원장님께서 뭐 예전에 그 내가 그 했던 것도 있고 그 전에 김동수 경남 혈액원 원장님하고도 인연이 있다 보니까 한번 혈액원 한 그 간부들 4분이 오셨더라고요. 와가지고 만나서 얘기도 좀 나누고 그래 했었는데 그렇게 너른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그랬지만 이게 행정은요 그 경영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 적자가 나잖아요. 행정치고 적자 안 나는 데는 어디 있습니까? 다 적자 두성이지. 근데 그 우선순위를 따져보는 건데 특히나 보건소 이런 거는 나중이라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방치를 받으러 가거나 할 때는 진짜 우리가 생명을 논하는 데 아닙니까? 죽고 사는 문제를 논하는데 돈돈돈거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이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보고서 상 많이 받았는데 우수 기관상 축하드리고 예. 292페이지 우리 맞춤형 계획 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그 우리 어르신들 주간보호센터나 뭐 학교나 이런 거는 찾아가서 예, 합니다. 그 예방을 예. 하죠. 그죠? 예, 예. 우리 작년에 보니까 작년이가 올해가 우리 계획 사망 사건이 4명 정도 있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환자 이런 관리에서 조금 어떻게 달라진 게 있습니까? 특별히 근데 결핵 환자지만은 결핵으로 해서 네. 라기보다는 결핵 환자였는데 돌아가신 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왜냐면 예, 예.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이 계획이 제일 맞습니다, 무섭다더라고요. 지금. 마지막에 계획에 하면은 바로 이제 이게 바로 다운이 돼서 돌아가신다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그래서 한번 물어봤는데 뭐 계획에 걸려서 꼭 뭐 그거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계획 관리는 잘 하셔야 돼요. 계획도, 이게 예. 70년대 병인데 이제 요즘 막 예, 돌아다니까 또 그러고 요즘에 애기들 영유아들하고 초등학교 저학년들한테 감기하고 기침하고 특이한 병이 많이 돌았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까? 100일에 말고는 저희한테 신고되는 거는 법정 감염병이 신고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만 그 아는데, 예. 어린이집이나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서 그런지 예. 제가 그 병명이 뭔지를 예. 알아봐 드릴 테니까 아, 예. 그걸로 입원 환자들이 제법 많이 늘었다고 들었거든요. 예. 어린아이들. 그래서 내 유행성 전번에 뭐 이하선염인가 이하선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고 그 이름은 아닌 것 같고 요 제가 한번 그거를 저기 물어보고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예. 어떤 것인지 한번 조사를 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우리 지금 우리 올해 그 전염병이 뭐 영유아들하고 초등학교 중학생 다 합치면 어떤 게 제일 전염병이 크게 돌았습니까? 많았냐고요. 전염병이 어떤 전염병이 제일 많이 돌았냐? 이번에 예. 100일해가 많이. 그렇죠. 보통은 수두가 많은데 올해는 100일해가 많더라고요. 예.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원인은 잘 몰라도 연구를 네, 하셔야지. 그런데 참 원인은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예방을 위한 게 거니까 개인 그게 100일에 돌아온 게 손쉽기가 예, 손쉽기가 작년에 비해서 덜 됐는지 안 그러면 그런 거는 당연히 이제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좀 느슨해졌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거는 네, 있습니다. 그런 이제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네. 보통은 항상 도는 그 네. 전염병들이 있는데 그의 일이 보편적인 해에 비해서 다른 전염병이 돌면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예, 과장님 그거 참고를 해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295페이지 우리 아까 우리 이태일님께서 참 재밌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여러 번 전화를 했어요. 사실은 제가 민원을 12번을 받았는데 학생들 등원 시간에 제발 좀 방역 소독 좀 하시지 말라고. 근데 계속해요. 계속 예, 전화 받았거든요. 받았지. 이거 좀 예. 지침스러워요. 아이들의 안 그래도 저기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산만하거든요. 학교 갈 때 연기 따라가고 연기 때문에 넘어지고 어르신들 교통지도 하는데 이런 불편함이 많다 하니까 이거 저 교육을 시킬 때 방역에서
그 지침서 한 꼭지 넣어가지고 아이들 등원 시간에 이렇게 1시간 먼저 하든지 1시간 후에 하든지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거 전화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297페이지 이제 뭐 보건소에서 하겠다라고 계획인 것 같은데 우리가 뭐 매스컴이나 우리 다 여러분도 너무 잘 알아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 거제시도 1회2회 어린이 안전학교에서 주축이 돼 했는데 그럼 우리는 심폐소생술 이거 처치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할 거라고 칠회를 넣어놨습니까, 과장님? 아, 저희는 이걸 해마다 하는 건데 네네. 저 강사를 불러옵니다. 거기 저기 재난 네네. 쪽에서 해가지고 그 학교랑 그다음에 우리 자동차 세동기 관리하시는 분이라든지 네네. 학교 안전관리자라든지 뭐 보건관리자 회사랑 다 그런 분들한테 학교에 공문을 내고 하면 신청 받아가지고 하고 혹시나 또 그 인원보다 더하면 일반인이 신청하셔도 되고 기수를 나눠가지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안을 하는 건데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도 심폐소생술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만은 교육청하고도 좀 연결해서 교육청에서 어무 교육으로 이거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심폐소생술 애기들도 하더라 아닙니까? 1학년짜리들 살려내고 저도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어른 하나 애기 하나 그때 이제 7년 전에 하고 그 다음에 한 12년 전에 해가지고 뭐 119나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잘했다. 그때 유행을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진주에서 배워가지고 그걸 했는데 참 두려웠는데 하니까 또 살아나고 이런 생명들이 분명히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도 좋고 교육청에서도 이제 우리 뭐 이렇게 같이 연계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업무 교육에 조금 넣어서 저도 그 교육장님 만나면 건의를 할 거거든요. 이건 어렵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걸 꼭 그 인지하셔가지고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심폐소생술을 그 교육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298페이지 보면은 우리 장기 기증 사업에서 175명 정도 우리가 장기 기증 사업에 참여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상담 건수는 되게 많아요. 5,600건수인데 이거 상담을 해가지고 장기 기증 이게 등록 환자는 한 얼마나 됩니까 올해는? 아니고 헌혈이 5,600원 이게 네? 지금 헌혈 건수네. 예. 우리 장기 기증 건수는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135건입니다. 10월 초 기준으로 장기 그래요? 기증. 예. 130건은 1,300건인데 여기. 아니 150건 장기 기증. 계획이고. 예. 등록하고 등록은 계획이고. 150건. 150명 정도네. 작년 175명이고. 그리고 또 여기 우리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 저도 잘 이거를 인지를 잘 못했는데 이제 상담이나 이제 등록하고 이러는데 그 어떤 그 상담자의 말에 의해서도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게 역할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의향서를 적은 사람들도 있고 이런데 우리는 이 담당하시는 뭐 장기 기증이나 사전 연명 그 의향서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따로 교육을 받은 분이 합니까? 안 그러면 일반 공무원이 합니까? 공무원인데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수를 네네. 해야 됩니다. 그거를. 네, 이수를 예. 받아야죠. 우리는 그럼 한 분이 있습니까? 우리 지금 직원 우리 팀장님이랑 두 분 네. 더 해가 3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세 분이나 있으시네. 전임자랑 치면 좀 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네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네, 소장님 고생하셨어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네, 그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염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 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